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한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은 금리를 이제는 덜 올린다, 아니면 동결시킨다, 그것도 아니면 낮춘다,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금리 인상은 다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딱 그 짝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11월에는요 자이언트 스텝 한다예요. 0.75% 금리 올린다예요. 그런데 12월에는요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각 주의 어떤 총재들도 이거 계속 올려서 되나? 경기 침체가 진짜 심할 텐데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의구심이 결국 말입니다.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5%라는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 그럼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12월에 빅 스텝을 단행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요. 내년 초면 일반적으로 초 이러면 내년 1월, 2월, 3월을 말하잖아요. 이게 1분기를 말합니다. 내년 초에는요.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분석 기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동치죠. 당연히 요동칩니다. 진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지수는 2.47%나 거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743, 8.87이 올라서요. 3만 1,000을 돌파해버렸어요. 3만 1,082.56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시장이었다가 그야말로 분석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는 올려도 되는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쭉쭉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종합도 2.31%가 급등 내지는 폭등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숫자 지금 근래에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이 지금 속도 조절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44.88이 올랐죠. 그래서 1859.72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S&P 종합지수 보세요. S&P 종합지수도 2.37%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요. 86.97이 상승을 해서 3,700이에요. 700. 3,752.7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진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고한 대로 지방의 어떤 연방은행의 총재들이 이렇게 중앙연방준비제도에 어떤 반기를 드느냐?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요. 물가가 안 내려갔습니다. 물가가 안 내려갔어요. 물가가 안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10월 물가를 봐야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물가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생산자 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미국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의 어떤 안정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월에 소비자 물가도 8% 내외로 만약에 나온다면요.
결국 말입니다.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갈 거고요. 또한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분석 기사가 나왔을 뿐이에요. 예, 시장에 대한 전망은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수를 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최종금리라는 게 중요하죠. 최종금리는 4.5가 아닐 거다 이거예요. 4.5가 아닐 거다. 4.75 내지는 5%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4.75에서 5%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시장의 지금 예측은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란 예측은 아직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가는요,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구나. 예,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 이야기. 근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이 바닥인 거예요. 지금이 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이 바닥이 될 거냐? 그러면 분노의 매수 시점이 지금이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또 다릅니다. 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요. 지금 우리는요,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예,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그렇고요. 게다가 우리는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수출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동일시 여기서는 또 안 된다는 거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인하까지는 그렇더라도 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미국의 어떤 예, 주식시장이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이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도 날카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진 TV는요. 시시각각 수시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어디가 저점일지. 물론 제가 저점을 맞추기가 진짜 어렵죠. 그 저점을 누가 맞추겠습니까? 신도 못 맞춘다고 이야기하는 게 주식시장의 저점인데요. 그렇지만 예, 어떤 징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예, 언제가 될 것인가 그런 집단 지성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시장은요 오묘합니다. 늘 변화가 예, 심각하고요. 때문에 지금 급하게 모든 걸 서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말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한번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우리 이해하고 예, 지금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